자, 이번 시간은 운문의 4강 시상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모의고사 수능, 물론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다수 많이 내죠. 자, 먼저 자, 시상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자, 시상은 자, 시의 구상이에요. 구상, 생각. 자, 시를 어떻게 생각해서 얘는 시의 구상. 구상이란 거는 구체적 생각이에요. 생각. 전개는 뭐냐? 펼쳐서 내려가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이렇게 꽉 채워 넣냐고. 그래서는 펼쳐서 내려가자. 펼쳐서 내려가다. 이렇지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냐? 요 말이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가 가장 많이 나오죠. 요 시간의 흐름. 자, 먼저 뭐가 있냐 하면은, 자, 먼저 1번.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겨울. 했을 때, 자, 우리가 봄이 온지, 어쩐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봄은,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자, 꽃이 우선은 핀다가 초봄이야. 꽃이 핀다가 초봄. 꽃이 진다가 늦봄. 선생님, 초여름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꽃이 지면은 늦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늦봄. 물론 꽃이 피고 지는 건 시간의 흐름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제비의 철새는, 제비가 철새잖아요. 그래서 자, 늦 가을에 갔다가 봄에 이렇게 돌아오는 철새가 제비니까 제비는 봄을 나타내는 거야. 아지랑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전에서는 주로 산람이라는 말을 표현해. 아지랑이는 봄에 얼었던 산이 이제 한 4월경이나 3월 말경에 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구름처럼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자, 요 3개 정도 꽃, 제비, 아지랑인 그 산람. 자, 요거는 봄을 나타내는 소재고요. 자, 여름은 뭐냐 하면은, 자, 꽃이 지고 이파리가 파랗죠. 그러잖아요. 이파리가 파란 걸 뭐라 그래? 녹음이 우거졌다고 하죠. 녹음. 자, 실록이 우거졌다고 하죠. 이렇게. 녹음, 실록. 이파리가 파란 게 여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을은 뭐냐 하면은, 가을은 기러기가, 철새가요, 봄에 갔다가 다시 또, 10회라도 봄에 갔다가 가을에, 늦가을에 오는 게 이게 철새가 기러기야. 자, 서리가 뭔지 알죠? 요건 이제 가을. 낙엽은 가을에 떨어지죠. 뭐 단풍, 추수. 근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게 국화꽃은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는 자, 국화는 가을에 핀다. 뭐 이 정도 정도 알아두고요. 자, 겨울은 뭐냐 하면 겨울은 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 하면은 자, 요게 계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겠죠. 계절적 이미지의 소재를 활용하여 이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절적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소재고요. 자, 여기 부분에서 계절이 2개 이상이 존재해. 예를 들면 꽃이 피고 눈이 왔다 하면 계절이 2개 이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절이 2개 이상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계절의 순환이야. 계절의 순환. 요거는 2개 이상 존재하면 계절의 순환이고, 이 순환은 뭐냐 하면은 계속 도는 거잖아. 우리가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눈이 오고 꽃이 피잖아. 계속 도는 거. 이 순환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얘는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 이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야. 이게 섭리 그래요. 자연의 섭리. 그래서 자연의 이치, 섭리. 이게 계절의 순환이고요. 그래서 이치하고 섭리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게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자, 시간이 하루 단위도 있겠죠. 자, 아침, 낮, 저녁, 밤, 새벽. 다시 얘기하면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표시해 놓아야 한다고 했죠. 자, 아침은 자, 해가 뜨는 거야. 해가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뜨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출 그잖아요. 해는 동창에서 동쪽에서 뜨잖아. 그러니까 동창이 밝은 거는 아침이 되겠죠. 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는 하늘 가운데 떠 있는 게 낮이겠죠.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저녁은 해가 지는 거잖아. 그걸 일몰이라고 하죠. 일몰. 이거 똑같은 말이 뭐야? 석양이 진다고 하잖아. 석양. 노을이 진다고 하잖아. 노을. 황혼이 진다고 하죠. 황혼. 황혼은 뭐냐면요. 뭐 70먹은 이제 곧 죽을 나이 됐을 때도 황혼이지만 해가 지는 것도 황혼이고. 자, 밤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달이에요. 달. 문학적으로는. 새벽은 별이야. 별. 자, 얘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얘가 두 개가 존재해. 그런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는 아니죠. 얘는 계절적 수제가 아니니까. 얘는 두 개 존재하면 계절의 변화는 아니야. 계절의 변화는 아니어도 이 하루가 계속 돌잖아. 계속 순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자연의 이치. 그렇다고 얘는 자연의 이치는 맞아요. 자연의 이치, 섭리는 맞았다. 이렇게. 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자, 과거, 현재, 이렇게 미래가 있겠죠. 자, 과거는 선언말 어미 쓰면 되겠죠. 밥을 먹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뭐 하더라. 아니면 관형사형 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먹는다. 있다. 자, 미래는 뭐뭐 하겠다. 자, 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온 거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가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였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또 나온 게 과거 해상이 나오죠. 과거 해상. 자, 회상. 자, 과거 해상하고 똑같은 말은 과거 회고. 자, 회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단어로 찾으면 돼요. 단어. 자,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과거 해상을 하죠. 자, 무슨 시절, 유년 시절 어린 때로 회상했다는 거 이게 몇 년 전, 10년 전 회상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하면 앞에까지가 과거고 옛날에 하면은 여기부터 이제 과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는 현재로 돌아온 거고 얘는 옛날에 하면 과거 해상하는 거고 추억한 다음에 추억. 자, 기억한다. 이렇게. 자,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 과거 해상한 거죠. 던 이게 회상 시제 선언말 어미야.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 거야. 직접 경험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면 시적하잖아. 소설 쓰는 서술자라 그죠? 서술자가 요게 어린아이야. 그럼 어린아이면요 이거는 다 회상을 한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 자, 이런 단어. 자, 예를 들면 자, 어린 시절 10년 전 뭐 지금도 옛날에 추억, 기억, 지난 여름에 뭐뭐 했던, 자, 시적 하다가 서술자가 어린아이면은, 자, 얘는 과거를 해상했다. 이 정도 기록고요. 자, 이제 공간의 이동은, 자, 공간은 장소야. 장소인 처소야, 처소. 자, 이동에 따라 이동은, 자, 움직임이 큰 동적인 동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 부분을 보고, 자, 서술어 부분에서 동적인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면 이렇게 정적인 동사가 아니라 동사냐 형용사냐는 현재형을 넣어보면 된다고 했죠. 앉다가 있으면 앉는다가 있잖아. 현재형이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있으면 올라간다가 되니까 현재형이 되죠. 자, 그런데 앉다는 움직임이 없어도 되잖아. 정적인 거고 올라간다는 움직임이 커야겠죠. 얘는 동적인 거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박목을의 나그네를 한번 볼게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항상 문학은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미쳐야 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따볼게요. 그러면 강나루 밑줄 쳐놓고 건너갔다음에 어디로? 밀밭길로. 그래서 얘는 공간의 이동. 자, 여기까지 있고. 자, 이제 시선의 이동 한번 잠깐 볼게요. 시선의 이동. 자, 요게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 자, 시선은 눈의 위치잖아. 보는 눈의 위치. 물론 공간이 바뀌어도 시선은 이동되죠. 근데 공간은 따로 물어봐요. 시선도 따로 물어보고. 자, 얘는 눈의 위치의 변화야. 근데 선생님 너무 이건 어려워요. 하면 자, 시선의 이동은요. 단어로 찾으면 돼요. 단어로. 자, 단어로. 자, 단어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시선 이동이야. 이게 한 단어만 나오면 돼. 한 개만. 자, 위, 아래. 그럼 위쪽을 봤다는 거는 내가 상대적으로 아래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나오면 돼. 안쪽, 바깥쪽. 앞, 뒤. 멀다, 가깝다.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시선의 이동이 있다는 거야. 하나만 나오면 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사는 자산, 보랏빛 석산. 자, 먼 산, 멀다며 시선의 이동.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참고. 자, 참고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 원근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가끔 종종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 보죠. 자, 원근법. 원근법 한번 볼게요. 원근법. 멀은 자야. 얘는 먼 곳이야. 이게 가까울 근자야. 이거는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가 있잖아. 멀다 가깝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 이동하여.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참 애매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자, 먼 곳은 우선은 큰 거야. 큰 것. 큰 것. 주로 이제 문학에서는 뭐 강이나 산이나 뭐 하늘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로 큰 거야. 자, 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얘는 작은 것이야. 큰 것에 포함된 작은 것. 얘는 큰 것에 포함된 작은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두부의 강초현 씨를 한번 써볼게요. 긴 여름에,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릴게요. 자, 강이 마을을 안고 흘러간대요. 긴 여름에 강이 마을을 안고 흘러간대, 이렇게. 이렇게 마을이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을을 안고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마을 안고 흘러가려고 한다면 내 위치는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봐야 마을 안고 흘러가는지 강이 알 수 있지. 여기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얘가 강이 안고 흘러가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제비 2마리가 이렇게 날아간대요. 제비 2마리인지 어쩐지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 가까운 곳에 여기 있어야겠죠. 큰 것에 포함된 작은 것. 이런 뉘앙스라는 거 잘 기놓고요. 이 원근법이 종종 많이 나오죠. 시선 이동도 많이 나오고 시선의 이동 안에 원근법이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성경 후정의 방식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가끔 나오죠. 그러면은 선은 뭐냐? 이게 앞선자잖아. 앞에서는 경치를. 그 다음에 후정. 뒤에서는 정서를. 정서는 심리죠. 마음. 그러면 뭐냐? 경치를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자, 이거야. 색깔. 앞에서 모양. 명암 같은 걸 먼저 표현한다. 이렇게. 색깔, 모양, 명암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자, 정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기쁜 나.
서술어 보면 안 쓰겠죠. 서술어 수식어를. 그러면은 서술어나 수식어, 서술어 수식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어를 파악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이 정서나 태도는요, 항상 어떤 단어가 이 단어 하나만 보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이게 정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줬는데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서가 아니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쁘다 하면 얘는 긍정이잖아. 그리고 얘는 정서가 맞죠. 슬프다 하면 얘는 부정이잖아. 이 단어 하나만 갖고 얘는 뭐야 돼? 정서가 맞죠. 그런데 생각하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알아? 생각나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잖아. 걔는 정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서는 서술어나 수식어를 보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 단어만 갖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정서나 태도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자 명암, 자, 뒤에서는 자 이렇게 정서. 그럼 정서 서술로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 그립다 이렇게 시작했다 볼게요. 그럼 얘는 성경 후정 방식이 될 수 없죠. 정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성경 후정 방식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 성경 후정 방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얘는 보통 한시가 중국의 한자를 받아서 한시라는 게 한 행에 5자면 7자 쓴 게 5원, 5자, 7자 쓰면 7원. 행이 4줄로 됐으면은 절구, 8줄은 율시. 그럼 그 이상이 되면 배율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한시가 이게 성경 후정 방식을 써요. 이거 잘 해놓고. 자, 기승전결. 이것도 한시 구조야. 이것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기에서 한시 구조인 이 말 나오면요. 이게 성경 후정 방식이나 기승전결 양식은 시상 전개할 때는 이거는 한시 구조야. 그러면 기승전결. 그러면 한시에서 얘를 머리 숫자 써. 수련, 합년, 경년, 미련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1년이잖아. 얘가 2년, 얘가 3년, 얘가 4년. 그러면 얘는 찾기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4연은 있어야겠네. 현대시든 고전시든. 자, 4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성되어 있는 시는 얘는 기승전결 양식에 따라 쓴 거고 8년으로 된 거, 청산벽도 8년이죠. 이렇게 구성되면 대응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1년과 5년, 2년과 6년 이런 식으로. 자, 구성된 시는 이게 한시 구조를 썼다. 기승전 양식. 뭐 어렵잖아. 기승전 양식을 썼다면 4연, 그 다음에 8년. 가시리가 4연이죠. 기승전 양식 썼다고요. 진달래꽃이 4연이죠. 기승전결 방식을 썼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시상에 전개된 시상은 시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펼쳐서 내려갔냐고요. 이 글을 꽉 채워놨냐고. 어떤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자,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는 뭐가 있다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하나 있고요. 계절이 2개 이상 있으면 계절의 변화야. 계절의 순환은 계절의 변화죠. 이렇게. 자,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이치. 순환이 이치, 섭리라고. 자, 얘가 계절적 소재,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고요. 아침, 낮, 저녁, 밤, 새벽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자, 과거에 해상이 있는데 회상은 회고 단어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 밑에 쳐놓고 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선은 눈의 위치의 변화인데 단어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단어로. 꼭 이 단어 외워야겠죠. 한 단어만 나오는데 위, 아래, 안, 바깥, 좌우, 앞뒤, 멀다, 가깝다. 자, 여기서 원근법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 이동하여. 아니,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 이동하여. 자, 먼 것은 큰 것. 주로 이제 강이나 산, 하늘에 해당되는 거고요. 가까운 것은 큰 것에 포함된 작은 것. 자, 그 다음에 성경 후정 방식은 한시 구조, 기승전결 양식도 한시 구조인데, 성경 후정은 앞에서 색깔, 모양, 명암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자, 정서는 뒤에 나온다. 자, 해놓고 이제 마지막 참고 개명. 가끔 가다가 시간의 경과라는 걸 물어봐요. 자,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의 경과는, 자, 먼저,
불이 있잖아요. 뭐 모닥불이 됐던 호롱불이 됐던 불이 꺼지다.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꺼졌겠죠. 경과는 지나갔다 이 말이고 켜지다.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켰겠죠. 그 다음에 사위다가 뭐냐면 사위다. 얘는 꺼지다, 죽다, 사라지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꺼지다, 켜지다. 자, 사위다. 별이 있어요. 별이 사라지다 하면 얘는 이제 새벽에서 아침으로 왔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거야. 물론 사이다가 뭐 꺼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고. 자, 이것도 하나 조금 기억해 놔야겠죠. 자, 오늘은 시상의 전개, 자, 운문의 4강의 시상의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5강. 우리가 헷갈린 게 뭐야? 감정이입과 함께 객관적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